너를 존중하는 법. 뱀을 봤어요. 시골 동네를 산책하다가 벌레 많이 상한 복숭아 나무를 쳐다보며 발길을 돌리다 깜짝 놀랐습니다. 1미터는 좋긴 넘을 크기의 뱀을 만났어요. 엄마야. 올해는 장마가 길어 뱀이 자주 등장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은 있지만 그냥 동네고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굳이 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얼른 발길을 돌렸지요. 어르신들 많이 쉬기도 하는 골목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산책에 나설 때면 하늘도 나무도 새도 풀도 곤충도 두루 보고 다녔는데 나도 모르게 풀에서 멀리 떨어진 채 바닥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주 한동안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뱀 보고 놀란 나는 고무 호스만 봐도 놀랍니다.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사실 이 정도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우리 주변에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큰 사건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고 몇 년쯤 지나면 견디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어떠한 사연 앞에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른 것처럼 우리가 느끼거나 받아들이는 정도는 무척이나 다양하니까요.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난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데,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하란다고 그냥 되나요? 공감할 수 없다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훈수라는 이름으로 일일이 참견하지 않아도 충분히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요. 몇 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도움들을 주셨어요. 찾아와 기도도 해주고 회복하라며 몸보신도 시켜주고 또 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기도 하며 정보들을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나는 그 병을 파고드는 게 싫었습니다. 구태의학적인 것까지 파고들어 더 상세히 알고 싶지 않았어요. 피할 수 없으니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 방법은 의료진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었어요. 정말 착한 환자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죠. 도와주신 분들께는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도 슬픔과 아픔을 수용하는 것도 그냥 다 나처럼 살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오늘도 산책길에서 가스호스를 보고 놀란 내가 되짚어보는 묵상입니다. 뱀 본 날은 진짜 놀랬습니다. 소나무가 온통 가지치기를 당했네요. 왜 가지치기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가지치기의 장점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실수들은 튼튼한 과실을 얻기 위해, 다른 나무들은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또는 더 멋스러운 모양을 위해. 가을 나무들도 낙엽을 다 떨구지 않으면 새봄의 건강한 초록잎들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채워야 할 때도 있지만 떨구고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선 먼저 잔을 비워야 하지요. 나이 들면 좀 더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게는 가진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버려야겠습니다. 아니, 비워야겠습니다. 욕심도, 쓸데없는 고집도, 고정된 나의 생각도, 그리고 여전히 꽉 차 있는 나의 서랍장들도 더 멋진 나로 살기 위하여.
먼저 잃어버린 골목길의 추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 동네길, 전봇대에 기댄 줄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니 큰 동네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웃기네요. 동네 길을 돌다가 기분이 좋아져 사진을 찍고 동네 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여서인지 바닥도 촉촉하니 더욱 정갈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풍경을 만나면 갑자기 추억이 고픕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았던 나는 그래봤자 읍이었는데요. 왠지 이런 동네를 보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9살 때 이사 온 서울은 여기보다 더 복잡하고 떠들썩했지요.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다는 말처럼 이 집 저 집 비밀이 없었습니다. 앞집 부부 싸우는 소리, 공부 못했다고 매맞고 우는 옆집 머슴의 소리, 아이들은 너도 나도 다 친구고 어르신들은 누구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었죠.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라도 지난한 삶에 너무 지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밥 먹어라.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골목길. 빈 골목에 한동안 길 잃은 아이처럼 서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가슴속에 가득 차 있던 추억을 꺼내보는 일이었습니다. 센티해져 보는 일. 바쁘다는 핑계로 건드리지 않았는데 역시 손대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나 봅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 달리기만 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며 천천히 걷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날마다 배움, 선생, 남을 가르치는 사람,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어느덧 나도 현장에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네요. 요즘은 줄여서들 부르니 쌤. 언뜻 놀라기도 해요. 아유, 어떻게 내가 이런 위치에까지 와버렸지? 뭐 그렇게까지 잘 아나 싶기도 하고요. 연륜이 짧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저 황송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연륜과 경험에서 얻고 배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귀하지요. 간혹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접하게 될 때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미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어 나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으니 내가 알고 경험한 것들이 다 옳고 전부 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후배나 청년들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저런 것들도 다 잘해야 하는구나. 다 잘하고 있구나. 이 시절에 태어났으면 난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20대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소통하려고 비교적 노력하죠. 그 아이랑 생각이 다를 때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처음엔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군요. 얘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그럴 땐 들키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얼른 마무리를 합니다. 휘차에. 잘못하다간 감정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끝내고 곰곰이 그 아이의 말을 되새겨보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꽤나 타성에 젖어 있던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난 먼저 산 사람인데요. 내가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거야가 정답일 수는 없더라고요. 경험이 무조건 옳은 답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지혜자들이 날마다 배운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물론 그건 어느 세대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지요. 당연히 삶은 논리가 아니니까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생 아닐까요? 나이를 먹으면 두 부류로 나뉜대요. 첫 번째, 포용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사람과 두 번째, 내가 옳고 내가 답이라는 노욕이 생기는 사람. 답은 정해져 있네요. 당연히 첫 번째. 자기가 첫 번째인 줄 알고 있는 두 번째는 어찌해야 할까요? 더 최악일까요? 백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에서 올라오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안다고. 많이 죽였는데도 그래도 가끔은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백발이 아름답기가 이렇게 힘이 드네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귀 둘, 입 하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반려견 호야가 대사를 외우나요? 식탁에 앉아 대본을 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야가 냉큼 올라앉았어요. 녹화 전날이면 간혹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촬영장에 가면서 대사를 외워가는 것은 군인이 전장에 총을 가져가는 것과 같겠죠. 40년 넘게 연기를 했고 많은 작품들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대사들을 외웠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지웠을까요? 연기자를 만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대사를 어떻게 외우세요? 입니다. 누구는 웃으며 얘기하죠. 입금되면 다 외워요.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죠. 입금되면 외워진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한참 대사를 외워야 할 때는 손으로 써서 외우기도 하고 양이 너무 많을 때에는 학창시절 시험 전에 그랬던 것처럼 머리에 대본을 대고 자면 다 외워지면 좋겠다 싶기도 했었죠. 전역한 남자들이 가끔 다시 징집되는 꿈을 꾸었다는 것처럼 대사를 다 못 외웠는데 연극 무대에 막이 오르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다 재미있는 추억이네요. 이제는 그 정도로 엄청난 대사가 내게 주어지는 일이 흔하지도 않고 또 나름의 구력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나는 대사를 잘 외우는 편입니다. 간혹 부담스럽게 컴퓨터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고요. 그러니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밖에요. 나야 연기자이니 당연히 대사 외우기가 시작이지만 다른 이들도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각자가 지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다 쉽지만은 않지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신뢰를 보내주면 우리는 가진 능력을 더 잘 발휘하기도 합니다. 신뢰. 칭찬만 고래를 춤추게 할까요? 신뢰도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당연히 호야는 대사를 한마디도 외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프로에게 기대어 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린 나무 그루터기와 들꽃이 기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같네요. 사람인.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기대어 있는 획. 기댄 사람과 받쳐주는 사람. 그러나 하나라도 무너지면 누구도 설 수 없는. 때로는 바뀌기도 하겠죠. 기대어 있던 사람이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여덟 팔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것도 팔자군요. 우리는 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혼자서 다 잘하고 살 수 있다고.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된다고. 그러나 그게 실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자급자족하고 사는 TV 속 자연인들조차도 온전히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공산품들은 도움을 받잖아요. 내 힘으로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상호지요. 많은 들꽃과 나무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은 같이 있어 내 눈에 띄었습니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죠. 나도 살포시 기대어 당겨주고 받쳐주면 독불장군보다는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겠죠.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이리로 가야 하나 저리로 가야 하나. 세상의 모든 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간 길과 가지 않은 길. 알려진 길과 알려지지 않은 길. 잘 닦인 길과 아직 생기지 않은 길. 매일매일이라는 길 위를 걷는 우리들. 몸이 하나뿐이니 두 길을 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한 길을 온몸으로 걸어 나가다 어느 날 문득 가지 않은 길을 떠올리겠지요. 그 순간이 너무 처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데를 본다는 것은 여기가 너무 힘들다는 신호이니까요. 산책길에서 만난 LED 바닥등.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설치했겠지요. 확실히 컴컴한 데서 선명히 보이니 훨씬 안심이 됩니다. 빛은 당연히 어두운 곳에서 필요하지요. 밝은 데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요. 아프리카 오지의 숙소 대부분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요. 모든 게 고요해지는 시간. 그때 바라보는 밤하늘은 말 그대로 별천지. 가로등도 생활 속 빛도 없는 그곳. 같은 별인데도 빛이 전혀 없으니 엄청나게 화납니다. 별은 원래 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가 세운 빛들이 그 조도를 깎아버렸을 겁니다. 아주 힘든 시간에 누군가 보내는 진심 어린 위로가 큰 힘을 주듯이 컴컴한 산책길에서 만난 조명이 마음의 안심을 선물하네요. 아프리카 밤하늘의 엄청나게 밝은 별처럼은 아니더라도 산책길의 소소한 등처럼이라도 누군가의 삶에 안심을 줄 수 있다면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나도 때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요. 주변의 캄캄함을 볼 수 있는 눈, 내 속의 어두움을 인지할 수 있는 마음, 그 시선을 장착하고 서서히 걸어야 옅은 등불이라도 비출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에 등불을 켜는 고마운 산책기입니다.